근데 인간은 그렇게까지 장수 연구하고 장수약품, 장수식품, 장수 별짓 다 했는데 단 하나도 성공된 게 없고 동물은 황당무계하게 오래 사는 게 많아요. 생명체 중에서 제일 막강한 생명체는 이 곰벌레라는 거. 얘는 지으류. 그러니까 밖에 추운 데 가면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검증되어 있는 그 먹이만 있으면 삽니다. 안 죽어요. 272도. 우리 같은 경우는 체온이 27도만 떨어져도 영상 10도가 된 얼어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00도 넘어가면 다 익어버리는데 150도 가까이 버티는. 방사선? 인간이 죽는 게 아까 얼마였죠? 5만인가? 5만에 100배를 때려보아도 안 죽어. 물 없이 10년이 있어도, 물 없으면 바로 우리는 3일을 못 버티잖아요. 탈수가 돼도. 우리 같은 경우는 대기압이 한 3배만 높아도 거의 뭐 하다가 나가면서 할 건데, 는 1200배 살자. 무적의 생명체도 있습니다. 수명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 훨씬 10배나 오래 삽니다. 비슷한 동물. 몸길이 작고 뭐 태어난 지가 5억 년 넘었고, 다른 불곡 30년으로 다른 안보동물에 비해서 같은 비슷한 놈이 30년을 살고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픔을 몰라, 암에 안 걸려, 산화적 스트레스를 안 받아.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지독한 GMO예요. 자발적인 GMO. 외부 유전자가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보통 생명체의 8% 이하가 보통 일반적인데, 걔는 옆에 있는 유전자 중에 쓸만한 것에서 마구 받아들하고 지 유전자를 바꿔. 관리도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세균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로부터 자기 조상으로부터 유전자에 못지않게 많은 외부 유전자를 받아들이는 생명체다. 그거 하나 특징이고. 근데 현실적이지 않죠. 그건 현실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 갖게 받고 있는 것은 벌거숭이. 털이 없어. 땅속에 자라. 근데 얘는 길이가 쥐 생명이 끼키야 보통 3년인데 3년 지나면 대부분 잘 인간이 돌봐주면 뭘로 죽냐 하면 90%가 암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보통 야생에 가면 1년밖에 수명이 안 되니까 암에 안 걸리지만 사육종관에서 좋은 먹이 그러니까 꼬박꼬박 주면 스트레스 받고서 암 싸우게 해주고 보호해주면 3년까지 사는데 90%가 암으로 죽는 거지 뭐. 근데 얘는 30년 동안 살면서 암이 없어. 근데 특징이 뭐냐면 얘는 변온동물에 가까워요. 체온 조정을 안 해. 아예 땅속에서 일정한 온도, 항온 항습되는 데 가서 살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엘량을 안 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먹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먹고 있는 에너지의 뭐 절반 이상을 체온 유지하기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온 동물인 이상 그렇게 많은 걸 먹어서 체온 유지하기 쓰니까 하나씩 스트레스가 굉장히 노출되는데, 얘는 같은 직관데 얘는 그냥 아예 체온 조절 기능을 버려버렸어. 그 환경에서 살면서. 통증 안 느끼고, 칼슘이 항상 생명을 죽이는 결정적인 신호물질은 칼슘이에요.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죽어요. 근데 뭐 극한 상황이 돼서 칼슘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걔는 버텨요. 차단을 해버려. 들어온 걸 막아버려가지고. 이렇게 산소가 없는 상태를 견디고,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장수를 연구하려면 얘를 잘 연구를 해야지. 쓸데없이 뭐 항산화제 연구받지 않으면 쓸모없는. 흰거미, 얘는 바퀴 속입니다. 바퀴. 겉보기나 개미처럼 보이지. 얘가 먹는 것은 죽은 잎, 셀룰로스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요 속에 있는 세균이 당으로 소화시켜주고, 세균이 질소를 만들어서 단백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반듯하니까 그 식물의 삶처럼 자기 스스로 농사를 뱃속에 짓고 있는 거죠. 셀룰로스 먹으면 걱정 없이 살고, 등치가 여왕, 이 같은 경우는 3초마다 알을 낳아서 평생 억 단위의 동물 중에 억 단위로 이렇게 꾸준히 하루에 3초마다 그럼 죽을 텐데. 그래서 얘는 보통 18년 산대요. 자라면 100년 산대. 그러면 얘를 연구를 해야지 제대로. 그리고 보면 랍스타는 안 죽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많은 건 노화돼야 될 거 아니야. 나이가 들수록 힘이 세고 강강해. 그리고 왜 죽냐 보니까 껍질을 못 벗어서. 그러니까 안에 먹으면 건강하니까 세포가 자라면 탈피를 해야 돼. 나중엔 껍질이 너무 단단해갖고 껍질을 벗어내는데 그걸 죽는. 껍질부터 죽는. 랍스터 그렇고. 그러니까 뭐
거북이가 오래 사네. 참 촌스러운 이야기지. 옛날에 몰랐을 때나 거북이 이야기 하는 거지. 거북이 타령하면 안 되죠. 장수 10장성 중에서 대부분 엉터리예요. 이 소나무는 1000년을 살고, 제일 많이 살고 5000년 살고 있고, 이 고래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80년, 100세, 등치 크니까 오래 살아요. 그중 200년 살고 있는 건데, 제일 오래 산 것은 그린랜드 상어 같은 경우, 고래같이 생긴 상어는 500년을 살아요. 이건, 얘가 200년을 산다네. 히드라, 영원히 산대요. 요 해파리, 영원히 산대. 그러니까 엉뚱하게 오래 사는 건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태형 튜브벌레인데 250년을 산대. 얘는 입도 없어요. 옆에 어디 사냐 그러면 열수구, 열 나오는 데 가서 주위에 딱 버티고 해서 열로 안 되고, 영양분 주위에서 나오고 있는 거 흡수만 해가지고 소비를 안 하고 사는 거지 뭐. 입도 필요 없을 정도로 조그만 열량을 받아들이면서 250년을 살아요. 관벌레. 그래서 이런 거 이거 보면 안 늙는데, 나이가 드나 늙어야 될 거 아니야. 늙은 징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딱 젊은이 늙으냐면 늙어가는데 안 늙어간다. 그래서 고래 같은 경우도 고작 코를 세워 먹고 사는데 지구상 가장 큰 덩치를 갖고 있는데 암에 안 걸리고 오래 삽니다. 코끼리도 암에 안 걸려요. 그린랜드 상어 500년도 살아요. 암 안 걸려요. 히드라 하면 요거 히드라인데, 실제로 히드라는 요거 조그만한 요거죠. 자, 히드라 같은 경우는 재보니까 늙지 않더라. 여기에 이제 해파리 중에 하나인데, 얘는 살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네. 그럼 다시 지가 몸이 폴립 상태로 돌아가 버려. 또 다시 영원히 사이클 돌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을 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근데 영생하는 동물들이 지구를 압도적으로 살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체가 영생에 대한 생각, 노화에 대한 생각은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연구를 할 때 그 항산화인지 기능성 성분인지 그만 연구하시고, 제대로 왜 우리가 늙고 암에 걸린지부터 연구하면 좋겠는데 그 연구는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 이제 실제로 우리의 수명을 깎아먹는 요인은 무엇이냐? 그걸 하겠습니다.